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참 기가 막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이라는 좀 타이틀을 갖고 이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런 경우가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소송을 하는 경우인데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종종 있어요. 네네. 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를 들어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건다? 일반적으로 생각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것은 좀 통념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해자 측, 가해 차량에 대변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좀 들어보기 좀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종종 있는 일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피해자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법원으로부터 왔어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우편물 오면 별로 즐겁게 받는 사람은 없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법원에서 온 내용을 뜯어보니까 소송을 건 쪽이 보험회사란 말이에요. 바짝 놀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좀 연락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이게 뭔가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가 나에게 소송을 걸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타이틀은 일반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나 아니면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목적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죠. 이 사람들이 왜 소송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목적은 딱 정해져 놨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죠. 소송 비용 들어가도 개인이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소송을 걸어옵니다. 내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줄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소송을 들어와요. 그러면 소송을 받은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소송을 보험회사에서 걸어놓고 피해자가 당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합의를 갖다가 종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아이고 나 이거 골치 아프고 힘든데 그냥 합의해버리자 이렇게 덜컥 합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의 협박용으로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인데 조정신청은 뭐냐면 치료 잘 해주고 있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는 계속 치료 못 해주겠다.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되겠습니다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좀 알만한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약간의 협박으로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은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법을 아는 사람들 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또 전문가들한테 무료 상담도 하시고 해서 적극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소송을 걸어왔다 하면 거기에 대응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신청 오면 조정위원회 나가서 참석해서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도 써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렇게 소송을 걸어놓고 보험회사는 한쪽으로는 원만하게 우리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이 사건을 압박용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놓고 보험회사는 적당한 금액의 피해자하고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말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나 소송하려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야지 또 여러 가지로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럴 바에는 보험회사가 얼마 준다고 하는데 조금 더 얹혀 준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버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핵심이 뭐냐? 나 참 기가 막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소송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정했잖아요. 이 얘기가 보험회사가 이렇게 소송을 걸어오는 것은 진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송을 걸어서 압박을 좀 걸어놓고 피해자하고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의중을 읽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인 대응은 뭐 적당한 금액의 합의를 끝내는 방법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무료로 상담해주는 법률사무소가 많이 있거든요. 가서 상담을 하세요. 해서 그쪽에서 조정 신청을 했건 아니면은 뭐 채무 부존재 소송을 했건 이쪽에서도 반대로 대응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썩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게 되면 보험회사에게 지는 거거든요. 자, 소송을 보험회사에서 걸어오면은 당황해서 보험회사하고 전화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끝냅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법을 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방법도 괜찮다. 어쨌든 오늘은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영상이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